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잔잔한 통찰을 찾아가는 시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지만 그 안에도 깊은 역사와 철학이 숨겨져 있는 배설의 문화사,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계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장실도 계급사회였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왕의 금변기부터 귀족만 쓰던 좌변기까지 과연 역사 속 화장실과 위생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평등과 인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그 명칭만으로도 계급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주로 뒷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집 뒤에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양반이나 사대부와 같은 상류층은 측간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공간을 지칭하더라도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찰에서는 해우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심을 더는 곳이라는 의미이니 배설의 행위가 단순한 생리현상을 넘어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는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는 더욱 은밀하고 격조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급한데, 부정한데, 작은 집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칭 하나에도 사용자의 신분과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회의 계층 구조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계급에 따라 화장실의 형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극명했습니다. 양반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실에 가까운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번듯한 나무로 된 건물을 화장실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반면 평민이나 머슴들은 통시라고 불리는 간이 화장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짚이나 나뭇가지, 흙을 엮어 대충 만들어진 공간으로 때로는 달팽이 뒷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달팽이 집처럼 작고 소박한 형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상류층의 번듯한 측간과 평민들의 초라한 통시 사이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신분사회의 단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먹고 자는 공간뿐만 아니라 배설하는 공간에서도 계급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가장 특별했던 화장실은 단연 왕족의 것이었습니다. 왕은 옥좌에 앉듯이 화장실에 앉아 배변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매화틀이라는 특별한 도자기로 만든 휴대용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매화는 큰 것을 의미하고 우는 작은 것을 의미하는 향기로운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배설물조차도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비유하며 그 존귀함을 드높였던 것이죠. 왕이 매화틀을 사용하면 내관이 이를 받들어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왕의 배설 행위는 철저히 은밀하고 품위 있게 관리되었습니다. 이는 왕의 신성함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 것입니다. 매화틀은 단순한 변기가 아니라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궁궐 내부에는 하급관리 내시, 궁녀,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위한 공중 화장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경복궁에서는 1868년 경복궁 중건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려 길이 10.4m, 폭 1.4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한 번에 1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고 하루에는 150명 정도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화장실은 현대의 정화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과 진흙으로 꼼꼼하게 방수 처리를 하고 물을 흘려보내 오염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조선시대에도 상당한 수준의 위생 개념과 건축 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분뇨의 미생물 발효를 가속화하기 위해 재 대신 물을 사용하고 입수구와 출수구를 갖춘 정화조 구조는 당시의 과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궁궐의 화장실은 단순한 배설 공간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건축물이었습니다. 발견된 유적에서 기생충알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위생 상태를 가능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화장실의 재료와 구조 또한 계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평범한 농가의 화장실은 주로 본체와 떨어진 사랑채 옆이나 대문 가까운 마당 한쪽에 위치했습니다. 땅에 큰 항아리를 묻고 그 위에 2개의 나무판을 걸쳐 변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띄워놓은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소변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판을 덧대는 세심함도 엿보입니다. 집, 나무, 흙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뒤처리 역시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주로 나뭇잎이나 새끼줄 등을 사용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심지어 개가 핥아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의 열악한 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왕실이나 귀족들은 비단 등의 고급 천을 사용하여 뒤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배설의 마무리조차도 계급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모여 한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분뇨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퇴비로서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분뇨는 농사의 필수적인 비료였고 그래서 집집마다 분뇨를 모으는 통이 있었습니다. 도성에서는 농경이 금지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에게 곤장형을 처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컸습니다. 심지어 분뇨 처리업자라는 직업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분뇨를 수거하여 농촌에 팔았고 이는 당시의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분뇨가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순환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한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분뇨 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수거되는 양보다 생산되는 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거리 곳곳에 분뇨가 쌓여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천에 함부로 버려진 분뇨는 장마철이면 똥물과 함께 넘쳐 흘러 도시 전체를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한양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쌓인 오물과 악취에 경악했으며 이는 당시 한양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위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과거의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요강이라는 휴대용 변기도 신분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급하게 배변을 해결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 상류층의 요강은 고급 도자기로 만들어져 예술품에 가까웠던 반면 평민들의 요강은 소박한 나무나 홍기 재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강조차도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에 간이 화장실이 저작거리에 처음 생겼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가 발달하면서 공공위생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공중 화장실이 생겨났다는 것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도시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 배설의 문화사를 통해 우리는 화장실이 단순히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당대의 사회, 경제, 문화, 심지어는 권력 구조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매화틀과 양반의 측간, 평민의 통시, 그리고 궁궐의 대규모 공중 화장실까지 각각의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그들이 속한 계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위생 상태의 차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질병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화장실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위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과 계급의 잔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